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8월 13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시장이 좀 어렵죠. 오늘 여러분도 우선 너무 고생 많으셨네요. 오늘 시장 보면서 생각나는 단어들 여러 가지가 있죠. 폭락, 투매, 위기, 공포. 또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기회, 그렇죠? 뭐 기다림,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략 후강,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 얘기 좀 더 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이 시장에서 매를 안 맞고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어요. 저희도 맞는 종목이 있죠. 하지만 누리는 종목도 있고요. 그죠? 또 보다 빨리 누릴 가능성이 있는 애들도 있고, 시간 투자해서 내가 반드시 이쪽에서 성과 낼 수 있는 종목군들도 확신을 갖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은 조금 긴 텀으로 이렇게 가는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뭐 변동이 있더라도 올해 상저하고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주들, 특히 2분기가 바닥이든 3분기가 바닥이든 이 바닥을 치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큰 성과를 내지는 않았던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하는 전략이 맞다. 또 거기에 종목 얘기를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 어떤 이슈들이 생긴 애들도 있어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진에어 같은 것도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또 오늘 뭐 전략 후강으로 반전 나왔던 뭐 경협주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많이 빠졌던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다면 이런 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얘기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또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저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주식창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밤 야간 반상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이번 주에 테스트 해봤거든요. 방송이 잘 돼요. 라이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좋은 모습으로 뵙고, 화요일 이제 개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전략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오늘 시장은 정말 흉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랬습니다. 야, 오늘 환율 원달러 아주 뭐 거의 쇼크죠. 오늘 뭐 1170원대 언저리까지 1169원, 1160원 넘었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장중에 뭐 투매 있었죠, 그죠? 예. 한 가지 먼저 여쭤볼까? 오늘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셨던 분 있을 것이고, 오늘 투매를 기회로 해서 주식을 조금 잡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가만히 있었던 분들, 주식을 좀 사셨던 분도 있지만, 오늘 장중 최저점에 주식을 다 포기하고 던지신 분들도 아마 이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죠, 솔직히. 그거 좀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자, 오늘 코스피는 121선이 깨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환율이 오르니까. 그죠? 예. 보통 환율이 이렇게 올라 버리면요. 자, 다시. 좀 전에 제가 그 원달러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 버리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냥 이것이 계속 슈팅이 나오면서 1190원, 1200원 뚫고 뭐 1200원, 1300원대를 향해서 그렇게 가지는 않죠. 이게 일전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계단식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상단을 좀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시장도 반전할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열고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은 이때랑 좀 비슷해요. 지난 2월 달에 원달러가 상단을 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얼마입니까? 1120원대인데 1120원 올라서면서 이제 슈팅이 나는데, 뭐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시 좀 빠졌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그림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채널을 형성해서 아마 요 윗단에서는 좀 막힐 가능성이 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오늘 코스피는 얼마가 떨어졌냐면 마이너스 1.2%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마이너스 2% 그냥 떨어졌다 치고, 막판에는 마이너스 1% 줄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말이죠, 마이너스 2.8%, 거의 한 마이너스 3% 떨어졌고, 종가는 얼마냐? 마이너스 1.2로 끝났습니다. 그 낙폭 굉장히 많이 줄인 것이죠. 이걸 장중 분 차트로 보시게 되면
개장한 다음에 여기가 10시가 피크였습니다. 10시 20분입니다. 이때 투매가 나왔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모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제가 아침에 그 라이브 방송 시간이어가지고 라이브 회원님들한테는 문자를 드렸었어요. 네, 거센 투매가 10시 18분 투매 절정이 20분이었는데 18분에 드렸네. 2분 전에. 지금 이제 투매가 절정이다. 그죠? 예. 요때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그랬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 40분인가? 예. 투매는 지났으니까 슬슬 시장은 꼬리가 달리면서 낙폭을 줄이게 될 거니까 오후장까지 쭉 가보시라고. 그죠? 그리고 오늘 저가 매수할 종목도 아침에 좀 정해드렸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솔직히 투자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소액 투자하는 사람들은 다 팔았다가 다시 사고 뭐 매일매일 그렇게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투자 금액이 조금만 많아지면 이분들은 한 번에 주식을 다 털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원 투자하시는 분하고 5억 투자하는 사람은 이게 뭐 종목도 다르고 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적으로 장은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투매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일부터는 또 휴장이야. 장이 안 열려. 그리고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만 많이 빠졌어. 그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천천히 좀 말씀드리더라도. 그래서 오늘 이 투매가 이전에도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7월 달에. 그죠? 이 장중에 투매 나왔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시장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도 그렇고 코스닥에 있는 주식,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솔직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빼고는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언제든지 물량 쏟아지면 지수가 그냥 막 쏟아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장중 투매는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다. 오늘 시장 분위기를 이거로 평가할 수 있죠. 오늘 거래소는 하락 종목수가 164, 마이너스가 723이었는데 장중에 이때 한창 때 놓으면요, 상승 종목이 한 5, 60개밖에 안 됐고요. 그죠? 한 800개 넘는 종목이 다 하락이었어요. 거래소에서. 코스닥은 그죠? 120개가 플러스였고요. 1200개 넘는 종목이 다 마이너스였어요. 그죠? 하지만 막판에 많이 땡겼습니다. 저희 종목군들도 오늘 밑꼬리 닥을 쭉 땡기는 애들도 많고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우선 이유는 환율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번째, 반도체. 최근에 SK 하이닉스 뭐 거의 급락을 했고 오늘 뭐 약간 반전이 있었고요. 그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얘기 나오고 그 이후로 폭락입니다. 이유는 거기서 찾을 수는 없죠. 반도체, 메모리 픽업, 특히 D램, 그죠? 예, 픽업. 이 이슈로 삼성전자 주가가 그죠? 뭐 오늘 장중에 75,000원도 깨졌는데 뭐 빠질 수도 있고 뭐 반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예. SK 하이닉스. 그러고 보면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야, 반도체가 뭐 슈퍼 사이클이라면서 여기. 이게 언제냐면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인데요. 1, 2, 3, 4에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나 말고. 근데 전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빅사이클이 그죠? 시작되는 거. 그리고 최저점은 작년 8월달에 이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까지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판 건 여기입니다. 이 화살표 보시죠? 이 15만원이 최고점이지만 우리가 다 판 거는 14만 5천원이에요. 14만 5천원. 이때가 언제냐면 3월달이에요. 3월달. 전 반도체가 특히 SK 하이닉스, 메모리, D램,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매도하고 저는 이제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이때 14.5인데 제가 12만원 깨지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고 했는데 진짜 12만원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근데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도 안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디까지야? 1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야, 지금도 안 해?
별로 생각은 없습니다. 왜? 하지만 SK하이닉스를 단타를 하려면 오늘 주식을 했었어도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난 단타하는 거를 좀 원하지 않고 이게 연속해서 막 12만원대까지 막 이렇게 오를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관심이 없는데, 다만 SK하이닉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더 깨져버리면 우리한테도 도움 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자리에서 SK하이닉스도 좀 반전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전도 나오고, 왜냐면 D램 쪽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 2, 3순위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거죠. 아니 슈퍼사이클인데 왜 이러냐 이거야. 그래서 가장 화려할 때 조심해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죠? 참고하시고. 네. 그 다음에 말이죠, 오늘 이런 게 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좀 덜 빠지는 건 뭐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좀 덜 빠졌어요. 고평가되어 있고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고, 그죠? 지금의 투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이 뭐 소나기든 뭐 장대비든 이걸 안 맞을 수는 없다. 지금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그 과정에서 버는 종목이 있죠. 뭐 우리로 치면 지금 YG엔터 같은 거. 오늘 YG엔터 61,000원인데요. 전날에 YG엔터가 진짜 실적이 서프라이즈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가를 얘네들이 전날에 5만원대, 5만원 중반에 있던 거예요. 6만원 넘었지 않습니까? 이거 YG엔터입니다. 증권사에서 얘들은 지금 한 8만원 중반대를 막 부르고 있습니다. 8만원 중반 갈 거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YG엔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여기 주가가 떨어져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랬죠. 내가 우리 회원님들도 주식을 여기서 사갖고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저 오늘도 주식을 안 팔았어요. YG엔터 어제도 안 팔았지, 뭐 오늘도 안 팔았어요. 오늘 장중에 주가도 떨어졌지만 솔직히 팔 수도 있는데 안 팔았습니다. 왜? 오늘 시장은 툼에 나왔다가 낙폭을 줄이는 그림으로 저는 봤기 때문에, 오늘 주식 시장 오전에 틈에 나올 때 주식을 많이 현금 확보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래. 현금 확보하면 뭐하나? 다음 주 화요일만 다시 살걸. 그죠? 맨날 그렇게 잦은 매매를 하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이 잃게 돼요. 근데 어찌됐든 이 YG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이 중간에 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얘네들 목표가 8만원 중반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100% 이상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안 팔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나 또 제가 하고 있는 주식이 다 수익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수익이 날 수가 없지, 지금 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은 매를 맞고 비도 맞고 돈을 또 잃을 수밖에 없는 장이다. 그죠? 뭐 솔직히 일부 종목 잘 따라 붙어갖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500만원, 1000만원 아니면 100만원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죠? 몇 억 단위, 또 몇십억 단위, 10억 이상에 뭐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왜? 한 번에 다 샀다가 한 번에 다 팔았다가 손절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포트폴리오를 한 번에 다 버립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 저의 전략을 그냥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있어요. 1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종목은 최대한 늘리자. 누리고 있는 종목, 수익이 나서 쫙 흐름 타는 종목은 최대한 끌고 갈 때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왜? 우리의 낚싯대에는 고기가 안 문 놈도 있고 돈을 잃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더딘 놈이 있습니다. 더딘 주식. 그러니까 야,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아니면 조금 빠져갖고 손실이 좀 약간 났지만 어떤 덩어리 가격, 바닥에서 샀는데, 아니면 턴어라운드주를 샀는데 저 진짜 꼭대기 말고 그 덩어리 구간, 이런 건 가만히 있자. 세 번째, 야, 많이 떨어진 종목이 있을 거야. 갑자기 많이 떨어졌어. 그런 애들은 천천히 더 사가자.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하자. 왜? 우린 바닥에 산 거니까. 그죠? 아니, 바닥주라고 안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 원리가, 누리는 종목이
계속해서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카카오 게임즈 있죠. 이거 5만원대, 55,000원, 뭐 나중에 산 사람은 뭐 55,000원대 이렇게 샀을 거예요. 5만원에서 55,000원. 그죠? 얼마까지 올랐어? 거의 한 뭐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100% 먹은 분들도 있고. 그러면 다른 걸로 조금 잃어도 되고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뭐 정확히 잘 팔았어요. 그럼 많이 죽였던 애들이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튀어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YG엔터도 올라오고 있고, 뭐 JYP도 올라오고 있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애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럼 걔들은 또 누리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올라오죠. 그럼 걔들이 시세를 최대한 주면 팔 때쯤 되거나 아니면 쉴 때쯤 되면 빠졌던 애들이 다시 올라서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걸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목의 핵심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턴어라운드주라고 보는 겁니다. 턴어라운드주. 그러니까 그동안에 좋지 않다가 바닥을 찍고 이렇게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져, 계속 빠져. 하지만 바닥을 치고 최악을 치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만들면 실적 호조,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가 최대 실적을 만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주식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 그죠? 잘 봐두십시오. 이거 사례도 좀 이따 한번 얘기할 때 이제 몇 종목 좀 볼게요. 먼저 엔터주 얘기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엔터주들도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그죠? 엔터주도 턴어라운드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급박스에서 YG엔터 한번 보시면요. 그리고 이 시장이 지금 상당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뒷부분에 제가 오늘 주말 이벤트 교육 특강 USB 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YG엔터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수급박스에서 실적 추정치 한번 보십시오. 올해 연간 턴어라운드주로 우리가 이 주식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작년에 영업이익 60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360, 아마 이거 400억대 정도 가까이 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근데 2022년 내년도 전망은 한 500억대 되는데 이거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추정치지. 근데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고, 그죠? 엔터 업종도 다시 지금은 사실 뭐 온라인 쪽이 더 강하지만 살아나게 되면 폭발적인 성장이, 왜? 수요가, 우리 보복 소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눌려 있었던 수요가 터지기 시작하면 폭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주식도 올해 상저하고의 턴어라운드주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 분기로 한번 보시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78, 2분기에 83, 3분기 141 이런 식으로 해갖고 늘어나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뭐 올해 작년보다 좋고, 그래서 연간 턴어라운드 주예요. 지금 YG엔터 얼마 부릅니까? 8만원대 부릅니다. JYP는 가장 견조했던 주식이고 실적도 견조해요. 이 주식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변동도 굉장히 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얼마가 떨어졌어? 마이너스 5%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5%. 근데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YG엔터는 사실 이제는 따라사기 힘든 구간이에요. 왜? 전날에 폭등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YG엔터는 전날에, 그죠? 얼마가 올랐습니까? 13%나 급등을 했습니다. 장중에. 그죠? 오늘도 팔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쫓아가기는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JYP, SM은 버스 지나갔고, 그죠? 뭐 YG 플러스나 이런 거 제외하고 얘기하면요. 그 다음에 뭐 하이브도 좀 올랐었죠. 지금 하이브는 좀 눌려있고 얘는 거래소니까. 그 다음 YG 자기 순서돼서 뻥 터졌고, JYP도 따라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JYP는 YG 실적 나왔죠. 그렇죠? 아까 저희 수급박스에서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 JYP는 17일날 8월 17일날 실적 발표합니다. 맞아. 자, 그거 참고해서 가시면 돼요. 엔터주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관심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지네어가 있었습니다. 지네어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까? 네, 지네어는 유상증자. 어제 이제 유상증자 하겠다라고, 유상증자하고 연구체 발행하고, 그죠? 1083억.
얼마나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하면 이건 뭐 초대형 악재가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제가 악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호재라고 그랬습니다. 불확실성을 벗는 호재. 왜? 최근에 걱정이 뭡니까? LCC 지네어 같은 경우에는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감자도 하고 뭐 진짜 자본 잠식으로 뭐 상장 폐지도 당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잘 모르시면 아무튼 그런 걱정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냐면 내년도 운영 자금을 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 살아날 방토를 찾고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항공주 유상증자를 두 탕 띄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게 재밌게. 한 번은 작년에 지네어를 가지고 했었고요. 그때 유상증자 했었는데 그때 발행가가 얼마냐면 7,000원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있었습니다. 이 지네어로 엄청난 성과를 냈죠. 수익을 냈습니다. 대한항공 보실래요? 대한항공 마찬가지.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샀고 여기 이거 유상증자 우리가 다 받고 해가지고 뭐 진짜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지네어 같은 경우는 그때 7,000원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거는요 개인적으로 15,000원 이상 해갖고 한 2만원 정도 사이즈까지 보면서 유상증자 발행가가 한 7,000원 정도 되는데 최소한 그 정도의 목표 주가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15,000원입니다. 15,050원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주식은 좀 제가 오늘 장도 빠지겠다 뭐 좀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이너스 얼마였습니까? 오늘 마이너스 장중에 4.15%였습니다. 뭐 다들 투매에 막 정신없는 상황인데 해봐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게 주가는 많이 그래 뭐 한 마이너스 장중에 4% 떨어졌으니까 기회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주가 측면보다는 저는 불확실성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더라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악재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15,000원 요즘가 15,000원? 야 그러면 대략 주가가 한 2만원 후반 정도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에 막혀도. 그래서 오늘 이 종목에 수급 상황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오늘 지네어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매도가 많았습니다. 16만 7천. 그렇죠? 16만 7천. 16만 7천 주 매도. 특히 연기금 투신권 물량이 상당 부분 잡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괜찮은 수급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항공주.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항공주 하나 더. 뭐 다이아항공도 있고 뭐 한진칼 같은 지주회사도 있고 뭐 제주항공 다 있는데 이거 한번 아시아나항공. 요즘에 아시아나항공들 관심이 많아요. 이 주식은 저는 족쇄가 풀린 거라고 얘기해드렸고요. 주가가 떨어져서 이거는 좀 잡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매수 계속 매도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 최근에 연기금이 뭐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시아나항공을요. 여러분들 우리 수급박스 보실 때 여기 연속 매집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연속 매집 가가지고 연기금이 연속 매집하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명신산업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했다라는 거고, 한진칼 26거래일 동안 연기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했다는 거고, 21일 동안 아시아나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뭐 현대일렉 같은 경우는 역시 9일째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21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아시아나항공 얘기했을 때 족쇄가 풀렸는데 사실 대한항공이니 뭐 다른 LCC 중에서 많이 올랐던 작년에 시세를 줬던 애들 대비해서 상당히 주가가 못 오르는 편이죠. 그죠? 예. 다른 애들은 사실 이만큼 올랐다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얘는 이만큼 찔끔. 왜? 어떻게 될지 몰랐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누구 품으로 갈지, HDC 현대산업으로 갈지, 뭐 어디로 갈지. 그러니까 결국엔 대한항공으로 같이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주가 수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시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실적도 오히려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는 야 흑자로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이익이 나고 이거랑 주가랑은 좀 별개예요. 여기는
별개예요. 미리 반영하죠. 그죠? 예,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세계. 사실 신세계가 오늘 전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신세계. 무슨 얘기들 많았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요. 신세계. 그리고 아까 항공주는 다 똑같아요. 진에어 대응하는 것처럼 제주항공 대응하는 거고, 아시아나하고 갭을 메꾸는 거고, 대한항공하고 괴리가 크죠. 그죠? 신세계 얘기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번에 실적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시장이 폭락하지 않았으면 사실 신세계 주가는 최소한 한 5% 정도는 올랐어야 돼요. 그죠? 이번에 보시면은 96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줄었지만 전년동기 흑자 전환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올해 이 주식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해입니다. 그 분기 기준으로는 중간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분기는 주가가 이미 미리 반영한 거예요. 이게 나왔다고 주가가 떨어지잖아. 미리 반영한 거예요. 최근 주가가 빠지면서. 그죠? 이제는 3분기, 4분기 하반기를 반영하는데 주가가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신세계, 뭐 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고 지금 상황이 조금보다 좀 좋아지고 하게 되면,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수요가 회복이 되고, 그죠? 예. 목표가를 올려주고, 그죠? 신세계 또 워닝 서프라이즈 저점 매수 고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그죠? 리포트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신세계 수급 한번 보십시오. 개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이거는 수급의 변곡점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미 우리가 이 바닥을 할 때 턴어라운드주를 샀는데, 그래서 투자를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 바닥, 가장 밑바닥부터.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가는 그림이에요. 내년까지. 그런데 여기에 주가가 빠졌어. 뭐 최근에 옥션 인수전도 있었고, 주가가 떨어졌어. 뭐 거리두기 4단계 또 델타 변이 확산해갖고. 하지만 실적은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덩어리고, 만약에 여기서 깨져갖고 또 하나의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뭐 여기서 또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닥에서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하는 주식에 투자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이번 주에 보시면 신세계 인터, 우리 신세계 인터 같은 경우에도 전날에 얼마가 올랐냐면요, 장중에 8% 올랐고 종가가 7%입니다. 8%나 올랐다고요. 오늘 전략 후강으로 밑꼬리 달고 다 돌렸어. 그러니까 돌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턴어라운드 주라고 볼 수 있죠. 실적 개선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건 신세계, 잠깐만, 둘 다 신세계야? 이거 신세계 인터이겠네. 이건 신세계 인터입니다. 전년 동기로는 이번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24%나 이익이 늘어났죠. 260억, 그죠? 예. 오늘 신세계 인터의 수급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틀째 변화의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야, 재미난 주식의 어떤 재미난 생리가 있어. 야, 정말 뭐 안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진짜 지겨운 것 같은데 한번, 그죠? 이런 거예요. 한 달 내내 지겹게 움직이다가도, 그죠? 어느 순간 움직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움직여. 예를 들어서 이게 신세계 인터의 양은 블럭입니다. 여기 끊어버리고, 물론 여기도 볼 게 없어요. 여기서 끊긴 거예요, 수급은. 그러니까 여기 돈이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떨어지는 동안. 여기서 찔끔 들어왔는데 장 빠지면서 여기 있으면 약간의 매도, 한 이틀 나온 거고요. 블럭, 음의 블럭 한 칸은 뭐 매도도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전날의 양은 블럭 만점이 첫 번째 나오는 대량 거래, 이건 변곡점이고요. 이때서부터는 수급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째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턴어라운드주입니다. 물론 여진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원랜드 같은 애들은 돌리다가 좀 밀렸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음봉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사실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야,
야, 장중에 한 2,000개 종목이 다 급락하고 장도 폭락을 하는데 얘는 무슨 뭐 멀쩡할 일이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역시 턴어라운드주로 보고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시장에 고평가된 주식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닉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저평가되어 있던 애들은 깨져봐야 여전히 저평가 국면입니다. 왜? 시세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종목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지금 견조합니다. 오늘 다시 돌았고요. 그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죠. 연기금 매수도 계속 붙어있고 수급도 좋아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인프라 1조 달러 이거 상원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뭐 있냐면 뭐 건설, 기계 쪽, 철강, 그 다음에 전력 부분. 근데 저는 철강, 기계 쪽은 잘 안 봐요. 왜? 얘들은 이미 시세를 많이 줬어. 전력 부분, 그 중에서 현대일렉트릭이 그죠? 좀 더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동안에 몇 년 죽여갖고 지금 이렇게 여전히 턴어라운드 하는 진행 중이야. 박스권을 25,000원 넘길 수 있겠다. 그래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장중에 누가 살 안 떨리겠습니까? 장중에 5%나 떨어졌는데, 하지만 저는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는 팔지 않았어요. 부진한 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옵트론텍인 이런 거 보십시오. 야, 이렇게 빠지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다가 최근에 코스닥도 빠지고 하니까 눌렸어. 하지만 가볼만 한 거죠. 왜? 얘는 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장 빠지니까 빠진 것 같이. 그죠? 장 빠지니까 같이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 라인 있죠? 이거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도 오늘 오르다가 좀 밀렸어. 하지만 얘가 8개월 동안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그걸 이 네모박스 구간에서 공략을 해본다고 그런 거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죠? 예. 지금은, 그죠? 이런 거? 크게 잃을 게 없습니다. 이런 자리에 사지 않는 이상. 그죠? 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봐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다. 미국 주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뭐 빅테크 주식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는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애플이니 아마존이니 구글이니 이런 주식들부터 해갖고 테슬라니 아니면 뭐 같이 편승했던 뭐 이런 주식들도 뭐 여러분도 관심사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야, 많이 죽였던 애들 몇 가지 보실래요? 나는 그런 주식들이 좀 관심, 걔들이 대부분 턴어라운드주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테슬라야. 자, 제네럴 일렉트릭 주봉으로 보면 수년간 죽였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액면병합했죠. 저는 이 박스권 넘길 거라고 보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보잉 같은 거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하니까 어때? 차근히 올라와. 항공주들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최근에 메이시스 같은 것도 이렇게 저점 만들고 차근히 올라오고 있죠. 크루즈 이런 애들도 저점, 최저점 만들고 어찌됐든 지금 뭐 하루 확진자가 10만이 넘는데도,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뭐냐. 야, 피크아웃이 되고 테이퍼링이 가까워지면서 기술주들이나 이 성장주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들이 부담을 느끼면 시장의 관심은 당연히 야, 그럼 얘들 빠져가지고 어디로 갈 거냐. 야, 저평가되어 있는 게 뭐야? 지금 당장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좋을게?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다. 이거 에어비앤비. 제가 여기 130에서 140은 뭐 괜찮은 자리라고 얘기 드렸는데, 여기 지금 뭐 150달러 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견조하죠. 뭐 시간에 좀 빠지는 거 이건 무시해 버리세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여기 어딘가로 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주식들이 많아. 그죠? 한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올해 상저하고의 턴어라운드, 그동안 많이 죽었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 애들, 이미 돌아갔다가 눌리는 애들, 아니면 돌리고 있는 애들, 그죠?
지금 물을 같이 먹더라도 왜? 어차피 뭐 다 같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걔들을 시간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여러분들 경협주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난티 최근에 얘들이 뭐 통신선 다시 복구를 해놨더니 갑자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한미연합훈련 예정대로 하면서 그래서 뭐 김여정 부부장 그 다음에 김영철 연달아서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야, 나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해줄게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그 후속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 ICBM을 쏠 것이냐, 뭐 SLBM 이 정도는 나와야지 충격이죠. 가능성은 좀 낮다.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가서 다시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봐야 되는 건 그 다음에 더 센 악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경영주들도 예비 훈련이 있고 본훈련이 있는데 본훈련은 16일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 그럼 8월 15일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에서 남북관계 예를 들어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 판을 좀 움직이는 이런 흐름으로 가려면 얼마 전에 정세현 그 전 통일부 장관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야, 그러면 본회의,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본회의는 본 훈련은 야, 뒤로 연기하는 게 맞지 않냐. 앞에 예비 훈련은 어차피 미국의 요청대로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 판을 만드는 거 아니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대통령의 메시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주말 동안 별일 없을 거라는 게 그죠? 그리고 또 만약에 뭐 그런 게 없이 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이 판이 다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북한은 사실 지금 내부에 불만이 엄청납니다. 홍수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식량난에 코로나에 그죠? 아주 뭐 이걸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거. 그래서 조선중앙TV고 뭐 공간에 막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여. 오늘 대하티아이는 전략 구간 갔어. 그쵸? 아난티도 전략 구간 갔고 현대 로템 같은 애들도 밑골이 쭉 당겼습니다. 오늘 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부담스러운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부담스러운 종목도. 하지만 지금 시장은 뭐 솔직히 다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좋은 것들은 누리고 누리는 종목은 계속 수익을 많이서 누리고 그 수익이 정점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더딘 종목이나 아니면 많이 빠졌던 종목이 더딘 종목이 오르기 시작할 수도 있고 많이 빠진 종목이 반전이 나오면서 손실폭을 줄여줄 수 있고 이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거라고 그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꼭대기에 가장 화려할 때 사는 주식은 좀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주식들 가장 적절한 게 어디냐? 하반기 턴어라운드죠. 실적 턴어라운드죠. 올해 상저하고로 2분기가 바닥을 쳤든 아니면 다음 분기에 그죠? 바닥을 치든 이런 주식을 지금 해야 된다. 근데 그 주식들이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생기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말에 이번에 저희 사무실로 이제 문의가 많으셨는데 그 뭐 급등주 이런 거 하시다가 이렇게 연락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단타 이런 거 말고 자기도 차근히 이제 좀 시간 투자를 하면서 그런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문의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기법 교육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벤트를 하나 할 건데 좀 이따 한번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 여러분들 저희 쌍둥이 또 출산을 했죠. 근데 애기 얼굴을 한번 공개하겠습니다. 요놈이 아들이고요. 요놈은 딸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제왕절개로 36주에 나왔습니다. 얘는 2.1kg로, 얘는 2.9kg로. 사랑스럽죠. 얘들 얼굴 보시면서 네,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닮아서 좋더라고요. 네. 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이브는 아니고요. 라이브는 아니고 주식창에 황금 베팅 서비스. 그래서 요거는 요 수급 박스 있죠? 수급 박스 다운 받으셔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종목처는 카톡으로 드리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점검을 장중에 계속해서 드려요. 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으로 한 주를 이렇게 가는지,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요 3개월 이벤트를 하면서 요 교육 USB를 하나씩 보내드릴게요. 100세까지 성공 투자. 솔직히 100세까지 주식하려면 중간에 혈압 오를 일이 만들면 안 되잖아. 예. 혈압 오를 일이 안 만들어지는 그런 건강에 크게 문제 안 생긴 그런 투자법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바닥주 공략하는 거,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분들은 불타는 주식 매매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모주 투자 기법. 그래서 요거를 USB로, 요거는 이달 마지막 주에 보내드립니다. 5강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황금 베팅 3개월, 그 다음에 수급 박스도 3개월 무료로 해드리고, 이제 요 금액인데 한 달에 22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뉴스 이번에 같이 드리는 거고, 요건 월요일까지 진행하겠습니다. 1668-4386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장도 어렵고 해서 여러분들이 참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드렸죠. 1년 내내 주식으로 다 돈을 벌 수는 없다고, 큰 돈을 벌 수는 없다고, 그죠? 잃는 달이 있습니다. 그 잃는 달에 최대한 덜 잃어야 돼요. 최대한 덜 잃어야 돼요. 최대한 덜 잃고, 또 확정 짓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손실을 확정 짓는 거. 10번 잘하다가도, 9번 잘하다가도 한 번 훅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지금은 많이 잃지 말아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냥 감정적, 장도 거지 같고, 내 종목도 막 갑자기 장중에 막, 오늘 같은 경우도 막 급락을 하니까 빨리 그냥 포기해버려야 되나, 빨리 여기서 투매해버려야지. 그래서 오늘 주식을 다 판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보전해 주진 않죠. 자고 일어나면 또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 벌써 후회부터 되거든요. 다음날 주가 오르잖아요. 그럼 또 고스란히 또 사게 돼 있어.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돈을 좀 잃는 구간인데 최대한 좀 덜 잃어야겠다. 그러려면 내 종목 중에서 뜨는 종목군들도 최대한 잘 끌고 가서 수익도 내고, 그죠? 그리고 잃은 것도 잘 관리를 해서, 그죠? 또 기다리고, 손실폭이 줄어드는 시점, 자기 순서가 되는 시점. 지금은 뭐 어떤 한 종목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장의 문제죠. 그죠? 질기게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네. 오늘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야간 반상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